야, 테슬라가 진짜 이러니까 전기차 시장을 휩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정은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그 중에서도 RWD 모델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 쉽지가 않네요. 근데 자, 화이트 컬러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기존 페이스리프트 전만 따지면은 기본 컬러로 들어갔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이트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128만 6천 원의 컬러 요금이 붙고요. 그리고 멀리서도 보이실 겁니다. 이 화이트 시트에 대한 컬러 값도 128만 6천 원이 붙습니다. 이게 모델 3랑도 100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면은 모델 3를 왜 하지라는 생각도 솔직히 조금 들긴 합니다. 무조건 모델 Y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조금의 생각은 있는데 이 모델 Y가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 좋냐? 일단 기본적으로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RWD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약 250만 원 정도, 리스렌트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고 지역마다는 다르지만 좀 금액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약 25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국내 차량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판매가 너무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할인을 엄청나게 때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돼요.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비싸서라는 이유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사실 차량 가격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통풍 시트도 생기고 뒷좌석에 이제 모니터도 생기고 이랬고, 그리고 폴딩 또한 자동으로 되는데 국산차는 계속 가격만 오르고 뭐 해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산차, 전기차 판매가 안 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좀 아쉽긴 하지만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전기차를 많이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 테슬라보다 국민에게 눈높이를 조금 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제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이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직접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가시죠. 기본적으로 외형부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른 영상에서 당연히 많이 보셨다시피 기본적으로 페이스리프트가 되었기 때문에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얇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단점으로 꼽자라고 이야기하면 헤드라이트가 컸던 거, 정말 꼴보기 싫었어요. 디자인 자체가 이건 뭐지? 야, 그래, 전기차 돈 많이 안 드니까 타자, 약간 이런 감정으로 탔었는데 지금은 이제 헤드라이트 또한 굉장히 얇아졌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는 MG 스타일로 좀 차량을 디자인을 잘 뽑아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헤드라이트 그리고 뭐 웰컴 라이트를 뺀 나머지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뭐 범퍼나 이런 부분들, 둥글둥글한 모습, 그리고 당연히 뭐 전기차답게 뭐 앞이 다 막혀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RWD나 롱 레인지 모두 다 외장 컬러는 5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기본 컬러 그레이가 있고요. 화이트는 128만 6천 원이 붙습니다. 만약에 내가 블루 컬러로 하고 싶다, 192만 9천 원의 컬러입니다. 근데 이 블루 컬러를 좀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색감만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 컬러가 블루 컬러입니다. 저희가 출고 차량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제 찍어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약간 실버도 느낌이 있고 블루도 있는데 약간 실버랑 블루랑 합쳐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까이에서 접사를 해서 보여드리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측면에서 뭐 빛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는데 이런 컬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블루 컬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192만 9천 원의 요금을 내시면 됩니다. 행여나 레드 컬러를 하고 싶다 그러면 275만 9천 원이고요. 실버 컬러 동일합니다. 275만 9천 원의 추가 요금 내시면 됩니다. 롱레인지는 20인치로 인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257만 1천 원의 요금은 들지만 19인치가 아닌 20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지만 RWD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19인치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실내 시트 블랙은 기본이지만 화이트 시트 128만 6천 원이 붙고요. 기본적으로 오토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향상된 오토파일럿 452만 2천 원,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은 904만 3천 원의 요금이 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테슬라는 가장 저렴하게 출고를 받은 뒤에 변경을 하셔도 됩니다.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뭐 향상된 오토파일럿이나 풀셀프 드라이빙 구현 기능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할부 기능도 가능하다 보니까 굳이 차값에 올려서 넣게 되면은 취등록세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상황은 만드시지 않은 게 좋지 않나 보여집니다. 뭐 헤드라이트 뭐 얇아진 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조금 더 바뀐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프렁크인데요, 뭐 용량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여기 물 배출구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 배출구를 통해서 만약에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물을 배출을 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여기에 얼음을 막 채우시고 뭐 음료나 아니면은 뭐 주류 같은 거를 시원하게 뭐
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편리한 부분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생각만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물 배출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은 아이템이지 않나. 테슬라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지만 배려를 많이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셔액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측면을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측면은 많이 바뀐 게 없다라고도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요. 맞습니다. 뭐 측면이 많이 바뀌어 봐야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휠 커버인데요. 이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안타깝게도 좀 추가적으로 좀 사는 게 많았어요. 휠 커버가 은색으로 나와서 이걸 뭐 그레이나 블랙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휠 커버 자체가 그레이 컬러, 약간 어두운 톤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봤었을 때는 굳이 돈 주고 추가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4790mm고 그리고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890mm로서 실내 규격이 굉장히 크다라고들 느끼실 겁니다. 저도 이 모델 Y를 구형을 1년 정도를 탔었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좋은 거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딱 두 가지가 좋았습니다. 전기차라서 돈 많이 안 드는 게 좋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오토파일럿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이 오토파일럿은 인식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타 차종 전기차를 아무리 많이 타봐도 이 오토파일럿만큼 인식률이 좋은 차량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좋았었던 차량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후면 같은 경우에도 테일램프가 굉장히 얄쌍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실 딱 뒤에만 보게 되면 이 테슬라 로고를 좀 없애면은 포르쉐의 느낌도 살짝 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 테일램프랑 이 헤드라이트 얇아진 게 굉장히 좀 신의 한 수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1세대가 아닌 2세대가 이제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 주니퍼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 부분 박수를 쳐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충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제공되던 위치에 그대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뭐 테슬라를 타시는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용품을 좀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DC 콤보라는 이제 고속 충전의 이제 어댑터 약 4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거는 좀 필수적으로 사시는 게 옳지 않나 보입니다. 대망의 트렁크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굉장히 옵션 자체가 좋아졌습니다. 차량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는데 옵션이 좋아졌다? 예전에 원가가 너무 저렴해서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딥니까? 사실 요즘 인건비 빼고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에서는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전 트렁크 방식과 똑같습니다. 좌측이랑 우측에 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납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고요. 히든 스테이지 공간이 미치도록 넓다라는 이유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바뀐 게 뭐냐? 2열이 전동으로 폴딩이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5,299만 원에 이런 옵션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지만 이게 접힌 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누르게 되면은 전동으로 또 올라오는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5,299만 원에 이거를 이렇게 넣어준다? 좀 놀라울 따름입니다. 진짜 와라는 이야기밖에 나오지가 않네요. 자,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이제 테슬라를 사시는 분들이 튜닝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에 대한 튜닝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앞에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다 보니까 또한 돈이 굳은 겁니다.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거 굉장히 좀 합격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핸들이 테슬라 모델 3랑은 좀 다른데요.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방향지시등이 여기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방향지시등 뒤에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모델 3도 그렇지만 모델 Y 또한 이렇게 통풍 시트가 가능합니다. 이건 진짜 베스트하다, 이건 짱이다, 쩐다 라고 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네요. 테슬라 공조기 같은 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후방 또한 이렇게 해서 만질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격도 안 올리고 이런 옵션을 넣어줘 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차량 기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컨트롤 박스에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량을 누르시면 이 컨트롤이나 이런 주행 모드를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트래픽 어웨이 크루즈 컨트롤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토 스티어로 변경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오토파일럿을 사용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편리하다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 있고요. 모델 Y도 카드키를 여기다가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놓으셔야지만 작동이 되고요. 하지만 이거 카드키는
사실 쓰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100명 중에 1명 쓸까요? 제가 봤을 때 안 쓸 것 같은데, 이 키 자체를 활성화를 해가지고 카드키를 넣는 게 아니라 여기다 핸드폰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만 있어도 시동을 켜고 끄고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끔 핸드폰을 차키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지 카드키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작은 거 하나까지도 이렇게 옵션을 만질 수가 있는데, 미러 접는 거나 아니면은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거, 아니면 스티어링을 다 전동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글로우 박스가 이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데, 사실 별 옵션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제가 봤었을 땐 좀 고급스러운 차량에만 들어가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테슬라를 타보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앞에 계기판이 없다라는 게 굉장히 좀 불편해요. 이 모니터로만 다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니터에서 기어도 이렇게 만져요. 전진, 후진, 뭐 파킹,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이 계기판 자체가 없다는 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앞에다가 태블릿 PC를 하나 놓고 이제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사용을 하였는데, 그거 없는 거 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완벽한 차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겠네요. 이 테슬라가 굉장히 신기한 게 1열도 그렇고 2열도 그렇고 이중 접합유리로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또 원가 절감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2열을 보시게 되면 진짜 굉장히 넓다라고 밖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승차감 개선은 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저는 크게 느끼진 못했는데, 어떤 분들은 또 크게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사람 편차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열은 볼 게 딱 이거밖에 없죠. 뒷좌석에서 공조를 만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2열 같은 경우에는 뭐 열선 시트밖에 가능하지 않지만 그게 어딥니까? 그래도 이 옵션만 해도 전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바람도 이렇게 터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막 만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노래나 아니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아니면 뭐 게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 화면 밝기라든가 블루투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모니터를 통해서 폴딩을 또 전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좋은 옵션의 아이템이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 이거는 미쳤습니다. 5,299만 원에 이런 전동도 넣어줍니다. 거기에 있어서 전동 시트예요. 여기서 내가 만질 수가 있어요. 크지는 않지만 이렇게 폴딩 또한 이렇게 가능하다 보니까 확실히 전 세대보다는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테슬라 모델 Y 주니퍼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하남 스타필드에 이제 모델 Y 주니퍼가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막 1시간씩 줄 서서 이 차량들을 보곤 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뭐 페이스리프트인데 뭘 가서 그것까지 보고 그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본 이유를 알겠어요. 진짜 보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계약률도 많이 올라가고, 아, 정말 물건이다. 가격을 안 올렸는데 옵션은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물건이다 라는 생각밖에 나지 않은 오늘의 리뷰였습니다. 뭐 물론 조금의 단점들도 있습니다. 배터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키로수가 좀 적게 간다라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가격 대비 성능을 따졌을 때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국산차, 수입차 통틀어서 정말 최고의 가성비가 아닐까. 5,299만 원에 이 스펙이 나오는 차량, 제가 봤었을 때 현존하는 차량 중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리스 장기 렌트는 제이오토 플랜과 함께 하시면 기분 좋은 출고 오기로 저 장정훈이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